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채널K의 자매 회사 KBN 골프 챔피언십이 어제 뉴저지 에머슨 골프 클럽에서 열렸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 골퍼 120여 명이 참석해 기량을 뽐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에머슨에 위치한 에머슨 골프 클럽. 1시 정각 티오프 시간에 맞춰 정해진 홀로 이동하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밝기만 합니다. 호쾌한 드라이버샷. 프로 선수 같은 완벽한 자세는 아니지만 똑바로 더 멀리 공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프로 선수 못지 않습니다. 코스 곳곳에 있는 벙커 해저드도 큰 문제 없이 극복해 나갑니다. 그린을 공략하는 아이언샷. 핀 옆 가까이에 붙이지는 못했지만 어렵지 않게 온그린을 성공시킵니다. 그린 위 마지막 퍼팅은 다들 신중하기만 합니다. 1.5m 거리에 쉽지 않은 퍼팅이 홀컵으로 들어가자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KBN 골프 챔피언십. 뉴욕 일원 한인 골퍼 120여 명이 참가해 저마다의 골프 실력을 겨뤘습니다. 정말 여기 오니까 또 많은 농부분들이 와갖고 정말 이 분위기도 좋고 날씨도 아주 서늘한 이 날씨 속에서 정말 단합되는 이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상 밖으로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운동하기에 딱 좋습니다.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인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에 초대해 주신 우리 KBN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대회가 치러진 6,949야드 파 71의 코스에서 22명이 싱글 핸디캡을 기록하는 등 프로 선수에 버금가는 선수들이 대거 참석해 미 동부 최고의 대회로 성장한 KBN 골프 챔피언십에 권위를 더했습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채널K의 자매 회사 KBN 골프 챔피언십에 참가한 선수들은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선보이며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누가 챔피언 자리에 올랐을까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BN 골프 챔피언십은 뉴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은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올해의 챔피언은 그로스 72타를 기록한 정석화 씨가 거머쥐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챔피언 정석화 씨에게는 트로피와 노트북이 부상으로 주어졌습니다. 남자부 1등은 넷스코어 72.4타에 그로스 82타를 기록한 황광호 씨가, 2등은 넷 72.4타에 그로스 94타를 친 이기용 씨, 3등은 넷 72.6타에 그로스 75타를 기록한 박복규 씨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예, 저도 지인이 또 같이 가자 그래갖고서 얼떨결에 왔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1, 2까지 또 먹었는데 일단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여자부 1등은 넷스코어 72.4타, 그로스 76타를 기록한 이수키 씨가 차지해 1등 트로피와 함께 밥솥이 부상으로 돌아갔습니다. 2등은 이수환 씨, 3등은 박은림 씨에게 각각 돌아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쳤는데 운이 진짜 좀 좋았어요. 원래 이렇게 잘 치진 않는데. 네. 남자 근접상은 홀컵에서부터 OPT 8인치까지 바짝 붙이는 데 성공한 홍사만 씨가, 여자 근접상은 9피트를 기록한 이지희 씨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장타상 남자부는 270야드를 친 곽훈 씨가, 여자부는 219야드의 공을 날린 박예숙 씨에게 각각 돌아갔습니다. 한국 왕복 항공권이 주어지는 행운권 대상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세이프넷을 운영하는 피아 연 씨가 행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재외선거 등록 절차가 한층 편리해집니다. 앞으로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 공직선거법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재외선거 등록 절차 간소화 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과 우편을 이용한 재외선거인 등록과 국외 부재자 신고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선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려면 공관 방문이나 순회 접수,
전자우편과 가족의 대리 신청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또 국외 부재자는 우편 신고는 가능했지만 재외선거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신고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재외투표소에서 중앙선관위의 의결 절차 없이도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 작성과 교부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체포된 딘 스켈로스 뉴욕주 상원 의장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스켈로스 의장을 사퇴시키려는 투표를 실시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뉴욕주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공화당 소속 스켈로스 상원 의장의 사퇴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려 했지만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표결에 실패했습니다. 스켈로스 상원 의장은 개발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법안을 제정해주고 업체의 알선으로 아들인 아담 스켈로스에게 총 2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뇌물성으로 준 혐의로 지난 4일 연방수사국에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켈로스 상원 의장은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의장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주 스켈로스 상원 의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투표를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국 속에서 작은 한국을 구성하며 한인 사회가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이는 비즈니스 분야는 교육 서비스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발표한 2013 카운티 비즈니스 패턴에 따르면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와 포트리 등에서 13년간 교육 서비스 업체 수는 8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에서 2000년 100개이던 교육 서비스 업체는 2013년도 186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 운송 창고업도 137개에서 249개로 늘어나면서 81.7% 증가했고 식품 서비스 업체는 483개에서 816개로 68.9% 성장했습니다. 보건사회복지업은 706개에서 1045개로 48% 증가했습니다. 단체조업은 191개에서 131개로 28.2%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플러싱 집코드 11354 지역은 전문 과학기술 업체가 139% 성장에 눈에 띄었고 11355 지역에서는 운송 창고업이 무려 347% 성장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식품 서비스업이 72.9% 증가했고 교육 서비스업도 63.6% 증가했습니다. 다만 포트리에서는 전반적인 비즈니스 업체가 감소하면서 전체 업체 수가 11% 감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 기능의 정지, 즉 심장 돌연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뉴저지주에서 19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장병 검진이 의무화됩니다. 뉴저지주에서 19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장병 검진이 의무화됩니다. 이 규정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4개월 뒤부터 정식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4개월 뒤부터는 학교에 입학하면 일반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존 신체 검사에 심장 질환 여부도 포함됩니다. 심장 질환 검사는 신체 검사 과정에서 해당 어린이가 평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는지 또 특별한 이유 없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적은 없는지 등 14개 질문으로 실시됩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심장질환 검진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검진이 필요 없이 청진기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심장질환 검사 의무화 규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운동부 소속 학생에게만 심장질환에 대한 검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타임스퀘어의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5개 광고들,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한데요. 연방정부가 이러한 5개 광고판이 규정 이상으로 크다며 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5일 맨해튼의 타임스퀘어에 설치된 5개 광고판이 규정 이상으로 크다고 지적하고 광고판을 제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광고판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방고속도로 지원금 9천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임스퀘어 지역의 도로는 1965년 제정된 고속도로 미화 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현재 타임스퀘어에 설치된 광고판의 대부분은 1200 스퀘어피트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어긋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뉴욕시가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마련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연방정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임스퀘어 광고판이 빌딩들에 매년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얻는 수단이기 때문에 광고판 제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53년 만에 화해 무드로 돌아선 미국과 쿠바 간의 관계가 급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여름부터 뉴욕과 쿠바 간의 직항 노선이 첫 운항에 들어갑니다. 저가 항공사인 젯블루는 뉴욕 JFK 공항과 쿠바 하바나의 호세 마르티 공항을 잇는 항공 노선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쿠바를 잇는 항공 노선은 오는 7월 3일부터 첫 운항에 들어갑니다. 미국과 쿠바가 지난 3월 53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이후 일반 항공사가 운영하는 첫 번째 항공편입니다. 항공편은 매주 금요일마다 운행되고 JFK 공항과 호세 마르티 공항에서 각각 정오 오후 4시 30분에 출발해 3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투입되는 항공기는 150석을 갖춘 에어버스 A320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현재 미국 전세기 회사인 쿠바 트래블 서비스에서 항공편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연방의회 연설에 맞춰 미국을 방문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글렌데일의 소녀상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베 정권의 역사 부정을 일본 언론 앞에서 당당히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16살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대만 공군 부대에 끌려갔던 이용수 할머니. 자신의 옛 모습을 빼닮은 소녀상에 스카프를 매주고 볼에 입을 맞추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방에 안 들어간다고 전기 고문 당해가지고 이것도 자꾸 삐뚤어져 이거요. 이런 게 하고 당신의 철이요. 소녀상과 똑같은 자세로 주먹을 불끈 쥔 이용수 할머니는 사과는커녕 위안부에 대한 언급조차 회피한 아베 총리의 행동에 대해 따끔한 말로 일침을 가합니다. 아베가 임기가 오래 갈지 내가 오래 살지 나는 200년 살아가지고 아베한테 이길 거예요. 소녀상과의 만남에 이어 이 할머니는 5개 일본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도 차분히 응했습니다. 미국에는 왜 왔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아베를 만나러 왔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버드대와 뉴욕, 워싱턴 DC 등을 두루 돌며 특별 강연회를 열었던 이 할머니의 강행군은 오는 9일 LA 한인들과의 만남으로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2015년부터 한국 정부가 세계에 흩어진 문화재 환수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미국에만 4만 점의 한국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한인 대학생들이 환수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재 한국으로 환수되지 않고 있는 문화재의 수는 전 세계 12만여 점.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을 거쳐 외국으로 빠져나간 것들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만 반환되지 않은 문화재가 4만 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라크마 LA 박물관에서는 조선 문정왕후 어보를 반환하는 등 문화재 환수에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지 않은 한국의 문화재가 남아 있습니다. UCLA에서는 한인 학생들이 모여 문화재 환수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지나가는 타인종 학생들에게 우리의 빼앗긴 문화재에 대해 설명하며 반환돼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Out of the countries of their origin and are being stored in museums all across the world. Any country whose artifacts that we have, they should be up for discussion. We don't solely own everything in the world. We're merely custodians for those items. Return them to the country where they belong. 지나가는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도 학생들은 열심히 팜플렛을 돌립니다. 한인 학생 20여 명은 2달 동안 리서치를 통해 자료를 준비했으며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 동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저희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퍼져 있는 문화재들이 정말 안타까워서 그런 문화재들이 우리가 갖고 있을 충분한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현실을 미국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아직도 반환되지 않은 문화재들, 한국 정부의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시원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으로 미일 관계가 새롭게 구축됐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서는 해묵은 미군 기지 이전 문제가 다시 일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현 해노코 연안. 각양각색의 물고기와 화려한 산호초 사이로 헤엄쳐 가다 보면 난데없이 커다란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나타납니다. 이 덩어리들은 새로운 미군 기지 건설 현장을 표시하기 위해 부표를 띄우면서 바다에 던져놓은 것들. 환경단체들은 부표를 설치한 이후 산호가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連結しているこの鉄の鎖がありますけれども、その鉄の鎖が上下することに波によって上下することによって周囲にあるサンゴを傷つけて 전문가들은 기지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환경 파괴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Oda 1 is still right now in good shape. I think when the landfill comes, I think things will change very dramatically. 부표가 떠 있는 바다 위에선 일본 해상보안청 고무보트와 카약 한 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 건설에 반대해 현장에 접근하려는 시위대와 이를 막으려는 해상보안청 대원들의 마찰이 벌써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We now have a governor who is opposed to the land reclamation here, and he was voted in by a huge margin. The people are supporting us. 지난 1996년 일본과 미국 정부는 후텐마 미군 비행장이 주택가와 너무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오키나와 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예 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입장. Okinawa has less than 1% of Japan's land mass, but 70% of US bases in Japan are here. 특히 지난 1995년 미군들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해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 이후 미군 기지 철수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됐습니다. 네, 오늘 주지가 결단을発表してくださって私たち心強く思うんですけどこれからがまた大変だと思います。 오키나와현 지사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해노코에 새로운 기지를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며 아베 정부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해노코 이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혀 아베 정부와 오키나와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월드리포트 문소연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에서 한인 변호사 19명이 새로 배출됐습니다. 뉴저지주 변호사시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15년 2월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에 따르면 한인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 511명 중 3.7%에 해당하는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2월보다는 3명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이번 시험에는 총 966명이 응시했고 53.11%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한인 치과의사를 비롯한 뉴욕주 의료업계 종사자 50명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뉴욕주 교육부 산하 리전트 위원회는 지난 5일 각종 의료법규를 위반한 의료 종사자 50명이 포함된 징계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한인 치과의사 김모 씨가 포함돼 김 씨는 면허 정지 3개월에 집행유예 24개월과 $1,500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또 이 중 5명은 면허 박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멕시코 휴양지 여행객들에게 A형 간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1일을 기준으로 멕시코 캔쿤 지역의 마야 유적지 툴럼을 방문한 미국인 27명이 A형 간염균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중 11명은 뉴욕시 거주자라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2주간 해당 지역을 방문한 경우 간염 검진을 받아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이 6월 말까지 세계 54개국 139곳의 모든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 예선을 진행합니다. 출전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세종학당 수강생으로 한국어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이들은 7월쯤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본선은 10월 7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에서 개최되고 본선 진출자에게는 항공권과 숙박비, 한국문화체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지만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흐리다가 오후 들면서 차차 개이겠습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가끔 흐리겠지만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도 차차 맑아지는 날씨에 덥겠으며 한 차례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